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12월 23일 연말에 흥분감이 감도는 가운데 일본의 내야가와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중년의 남성 목소리였는데요. 그는 상당히 무덤덤한 말투로 한마디를 남겼죠. 우리 딸이 죽었어요. 보통 이런 내용은 굉장히 긴박하거나 울부짖는 목소리로 신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찰은 딸의 사망을 담담하게 신고하는 아버지의 말투에 낯선 느낌을 받았고 집으로 급히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도착해서 눈에 들어온 바로 이 집. 도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신고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주택이라고 생각했을 곳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외관을 들여다보면 일단 이 집 주변이 2m가 넘는 합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는 웬만해선 집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상했던 건 이 입구에 있는 바로 감시 카메라. 어딘가 기이하죠. 그 아래에 있던 우편함 또한 열리지 않게 막혀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 집을 담장 넘어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낡은 주택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외부인을 상당히 경계하는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안에 들어가 본 경찰. 그들은 상상도 못할 유례없는 사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아버지의 신고. 집안에서 이 집의 첫째 딸 카키모토 에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을 감지도 못했고 입은 벌려진 채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는데요. 좀 더 살펴보니 몸은 안 씻은 지 오래된 듯 때가 가득했고 치아도 몇 개 빠져있는 듯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리, 그녀는 사망 당시 33살이었는데 신장이 약 149cm, 몸무게는 19kg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추후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보호자였던 에리의 부모를 체포하기로 하죠. 장녀 에리가 사망한 이 장소는 집안에 딸려진 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조금 옆에 붙어있는 조립식 오두막 별채로 볼 수 있는데요. 한 평이 조금 넘는 이 비좁은 크기의 방에는 침대와 간이 화장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물탱크에 연결된 호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건 밖에서는 잠글 수 있고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도어락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내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 또한 설치되어 있었죠. 정황상 보면 부모는 딸을 외딴 방 안에 감금하고 밖에서 감시 카메라로 지켜봤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 방은 창문도 없어 햇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한 평짜리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된 에리는 무려 15년이나 이곳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식사는 단 하루에 한 번 제공되었고 목욕은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죠. 도대체 부모는 왜 이랬던 걸까요? 혹시 친부모가 아닌 건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부모는 지속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통해 딸의 모습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리고 DVD로도 영상을 남기고 있었죠. 최초 신고를 하기 5일 전입니다. 12월 18일 오전 8시. 부모는 평소처럼 딸을 감시하려고 모니터를 보다가 평소답지 않은 낯선 모습을 감지하게 됩니다. 딸에게 준 음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리는 식사를 자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음식을 주면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에 부모는 이상했고 별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제서야 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는 사망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5일 후에야 이뤄졌죠.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딸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면 딸을 데려갈 거라서 신고는 5일 후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인데요. 그 5일 동안 부모는 에리 씨의 사체를 씻겼고 오물이 묻은 카펫을 청소했고 방향제를 뿌려놓는 등 주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에리 씨의 부모가 말하길 딸이 살아있었을 때 워낙 신경질을 내서 안을 제대로 청소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건 전부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딸을 위한 최선의 행동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에리 씨 방에 있던 CCTV를 조사해본 결과 그녀가 죽은 이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지난 5일간 청소를 했는지 혹은 현장을 왜곡했는지는 끝끝내 확인할 수가 없었죠. 결국 딸의 감금 그리고 유기치사 혐의로 아버지 카키모토 야스타카 그리고 어머니 카키모토 유카리는 기소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감금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죠. 아니 그렇다면 왜 딸을 이 한 평짜리 허름한 별채에 가둔 채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게 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부모는 우리 에리는 한 번도 방에서 나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을 줄은 저희도 꿈에도 몰랐죠. 라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간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리 씨가 10살이었을 때 가족은 이 네아가와 집으로 이사를 왔죠.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딸은 정신질환 증세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리 씨에게는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동생 때문에 예민해져서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방을 따로 마련해 주기로 하고 이 조립식 별채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에리가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집안에는 다른 빈방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공간 안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별채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부모는 사실 딸과 다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게 마음이 편했다고 진술합니다. 같이 있으면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에리는 이 자신만의 공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에리가 15살이 되었을 무렵에 점점 더 부모로서는 다루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리야! 에리야!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아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그저 멍해진 상태로 바닥을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심각성을 느낀 아버지는 다시 에리를 집 안으로 데려와서 생활하려고 했지만 애가 이미 혼자 있는 곳에 너무 익숙해졌던 탓인지 집안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결국 바로 이 사진 속에 이 파란색으로 천막이 쳐진 아버지의 차고에 애견 울타리를 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콘크리트를 쌓아서 방을 새로 만들어줬고 안에는 휴대용 화장실도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죠. 부모는 홀로 있는 딸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방 안에 감시 카메라를 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때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17살 때의 에리가 그 콘크리트 방 안에서 에리가 몇 개월간 생활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요, 방 안에 홀로 있던 딸이 밖에서 아버지가 집 안으로 퇴근해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자 아빠! 밥 먹었어! 나 동화책 읽어줘! 같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확인되었죠. 처음에는 딸을 감금하고 감시 카메라까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이 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단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이 영상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겁니다. 2002년 겨울입니다. 에리는 사건 현장인 조립식 별채, 바로 이런 식의 오두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진은 실제 공간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물론 이곳보다 훨씬 더 비좁은 1평의 공간이었죠. 방을 옮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콘크리트 방에 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조립식 오두막을 개조해서 히터를 설치했고요. 1년 내내 자동 기능을 맞춰서 여름에는 25도, 겨울에는 15도를 유지해줬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전기를 365일 쓰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었는데 에리 씨가 평소에 옷을 입는 걸 끔찍히도 싫어해서 방 안에서는 거의 알몸으로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부모님 쪽의 증언이겠죠. 경찰이 남아있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사망 1개월 전부터 방 안의 온도는 10도 정도로 낮아졌고 방 안에 원래 한 장이었던 담요가 2장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에리 씨는 추위를 느끼는 듯 몸을 떨면서 담요로 꽁꽁 싸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자 부모는 아니, 우리 에리가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인기척을 숨기기 위해 그런 거예요. 원래 평소에도 그러는 게 습관이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에리의 사망 원인 영양실조와 동상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가족들은 방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딸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점점 활동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활동량이 굉장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진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우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의로 15년간 고립을 선택했고 부모는 그 생활 방식을 동의해 준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경찰로서는 과연 이 감금이 딸을 존중한 부모의 선택이었는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혹은 학대였는지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동안 부모가 에리의 방 청소와 목욕, 세수 같은 이 간단한 위생 관리를 얼마나 해줬는지 묻게 되는데 아니, 부모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엄마는 딸이 워낙 청소나 목욕을 싫어했다면서 그래도 2주는 안 넘기고 해주려고 했죠. 라고 말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에리 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매달 월경의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는 딸이 2개월에 한 번만 월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챙겨줬고 게다가 애가 워낙 생리대 같은 용품을 싫어해서 해줘도 그냥 벗어버리는 것 때문에 바닥에 흡수 시트를 깔아서 깨끗하게 유지했다라고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이었을까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CCTV를 봤는데 영상에는 이 시트에 오물이 묻어있는 것 같은 얼룩을 여러 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 요구하면 부모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라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진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에리 씨의 치아는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가 몇 개 빠져 있었고요. 충치로 덮여 있었죠. 부모로서는 2주일에 한 번 양치를 시켰는데 그 뒤로는 바빠서
스스로 양치질을 시키고 입을 헹구는 것만 도와줬어요. 라면서 딸아이의 치아가 이렇게까지 엉망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모습을 그대로 담은 CCTV가 진실을 가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녹화된 분량이 약 308시간 정도의 CCTV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 속에서 부모는 에리 씨를 돌보는 모습보다는 대부분 조용히 식사 그릇을 살짝 놓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떤 딸을 인간적인 관계로 대해주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33살 에리 씨는 사망 직전 19kg의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명백히 학대가 의심되지만 부모는 딸이 평소에 음식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아니, 한 번은 생일에 큰 케이크를 사왔는데 에리가 욕심을 내서 혼자 4분의 3을 다 먹어치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이유로 부모는 어느 날부턴가 딸에게 1일 1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부모가 또 식사를 규칙적으로 준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땐 밤에 주고 어쩔 땐 아침에 주고. 하루에 단 한 번 맞는 식사였기 때문에 에리는 단 한 번도 밥을 남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추후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녀에게 제공된 이 밥 있잖아요. 이건 마치 이렇게 개밥처럼 한 그릇 안에 밥과 반찬들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과자나 커피, 주스 같은 것도 그냥 이 밥그릇에다가 툭 담겨져서 나왔습니다. 아니, 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이 그릇에다가 담지 않고 저렇게 줬는지 물어봤죠, 부모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딸 에리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이 단편적인 증언들과 영상을 통해 그나마 추정이 가능한 것은 에리 씨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녀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부모 또한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집안에 감금했다라는 이론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부모는 10,000엔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됩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딸을 치료하거나 딸을 위해 집안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걸까요? 혹여 딸을 더 나은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을 방에 감금하고 CCTV로 감시하는 것이 부모의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맞이한 딸의 죽음으로 모든 전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딸에 대한 애정은 있었던 건지 정말 이 사건은 엽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에리 씨가 지난 15년간 이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과연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그녀만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결국 긴 경찰 조사와 검토 후에 일본 재판부는 이 모든 게 딸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부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3년을 구형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